자, 여러분 항상 1단락 주제 세팅 단락이니까 주제 세팅 보고 가시라 그랬습니다. 필기하십시오. 미국 헌법학자 제롬 베런 이름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쳐가지고 나중에 발치도 갈 때 찾을 수 있는 단서 잡아놓을게요. 1967년 세모 쳐서 역시 배경정보 세팅했고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여러분 법률 지문이네요. 언론 매체에 대한 접근 이용 권리가 바로 계속해서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두 번 반복했지 당연히 주제가 되겠죠.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 표명하기 위해 언론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사상이나 의견 표명. 접근한 뒤에 글을 바탕으로 이용. 정리하면 1. 의견 표명. 두 번째 접근 이용. 한마디로 그냥 같은 내용 반복이죠. 매체 접근 이용. 이유는 뭐라고? 사상이나 의견 표명. 이단락. 베런은 당시 미국과 영국 언론의 독과점이 문제였다는 거죠. 독과점의 문제로 국민들도 자신의 의견 표출할 수가 없었다. 특히 상업적 이득 때문에 불편하게 주장하는 의견보다는 대중의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한 거죠. 자, 문제는 뭐야? 그래서 언론의 독과점, 채널의 축소. 그래서 대중성 있는 정보들만 나열. 즉 지금하고 똑같지. 조회수 억울하죠. 계속해서 언론 매체가 공론의 장을 역할을, 자, 이게 근거죠. 비판에. 좀 무슨 얘기야? 언론이라는 건 공공재야. 그럼 공공재가 공공재로서 역할을 했는데 공공재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해도 미스미디어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또 원인이기도 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가 소수계층에게만 특권을 주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해결을 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잡으면서 정리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내용 이해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습관을 잡으셔야 돼. 바로 구조도 그려보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내용 이해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잘 봐. 사실 이거 우리가 수학에서 그래프 그릴 때요. 잼민이들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안 됐을 때나 버벅거리지 고3쯤 고여버리면 머릿속으로 그려낼 정도가 되잖아. 똑같은 거야 얘도. 그러니까 구조도 그리는 연습에 대한 근본 실력이 쌓여서 이런 상황에서 대응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 봐. 우리 이거 지금 바로 구조도를 옆에다 그려볼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연습장 꺼내시고요. 노트 꺼내시고 노트에다 바로 구조도 그려서 우리 2학년 2학기 독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구조도 그리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좀 색깔펜을 좀 써줄 필요가 있어. 자, 제가 그래서 글의 내용은 검정색으로 써놨거든요. 흰색으로. 여러분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빨간색이나 파란색 같은 거 최대한 좀 따라오면서 좀 색깔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잘 봐. 글의 주제는 뭐니?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야. 그러면 구조를 봤을 때는 이 단락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게 해결책이 됐다는 구조 도입이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용 일치만 할 줄 알잖아. 내용 일치는 변별력이 없어요. 수학이 3점짜리, 2점짜리 백날 잘 풀려면 뭐하니? 변별력이 있는 4점짜리에서 다 털리는데 똑같은 거야. 국어도 이런 구조 잡는 걸 하질 못하다 보니까 변별되고 그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일치만 하다가 되고 안 되고 기복만 생기는 거라고. 이게 근본 실력 쌓는 거니까 정확히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자, 그러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왜 줬냐는 거죠. 자, 제가 핵심 내용들을 요약만 한 게 아니야. 구조 잡아야 된다. 자, 그럼 봐. 언론의 독과점 때문에 채널이 축소가 되죠. 두 번째, 상업화됐기 때문에 대중성 정보만 많이 쓰게 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공공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하니? 그렇죠. 매스미디어. 지금 기존에 대한 문제의 비판이고 비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왜 나왔을까? 이게 바로 예상 가능 반론이야. 예상 가능 반론은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었죠. 논술 시험으로 대학 가던 시절. 연대 논술은 이걸 쓰면 가점, 서울대 논술은 안 쓰면 감점. 예상 가능 반론과 재반박을 써줘야 된다고. 예상 가능 반론은 뭐야? 대한 채널 쓰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한 거야. 이게 예상 가능 반론이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 거야? 야, 매스미디어가 훨씬 역할이 큰데 어떻게 그걸 쓸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서 재반박 구조를 가져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너희 소수 독점이 이득만 취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들의, 일반 사람들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장해줘야 돼. 이렇게 간 거예요. 되셨죠? 자, 계속해서 3단락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는 예신 거죠. 대표적인 형태라 그랬으니까 예시라고 적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반론권이요. 이는 언론 매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비판, 공격 등으로 피해 입은 국민들이 자기와 관련 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이나 정정 해명 등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다시 봐봐. 언론 매체 때문에 명예훼손 당한 사람들 문제가 되죠. 어떻게? 그렇죠. 구제 법안이라는 겁니다. 피해에 대한 구제 법안이요. 권리다. 반론권은 언론 매체 정정,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등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고, 그러면 넘버링 해볼게요. 1, 2, 3. 반론권 이외에도 방송법에 언론 매체가 사회적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있다. 넘버 4.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조항 5. 의사표명 넘버 6. 자, 그럼 봐봐, 얘들. 이렇게 정보량이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한 1에서 6개 나오면 얘는 보통 5개 선지로 구성하기 좋기 때문에 5개 선지로 구성하는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얘는 하나의 독립문단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얘는 이 정도만 잡아놓고 나중에 발제도 상관없어. 그럼 벌써 다 잡혔잖아요. 그래, 내용도 다 이해가 되셨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조를 잡을 것들이 있는데 그 예시가 뭐라는 거야? 바로 반론권이라는 거죠. 자, 그럼 반론권은 피해 구제였던 거야. 어떤 피해 구제? 그렇죠. 언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반론권 보장해가지고 구제한다. 됐죠? 계속해서 4단락 보겠습니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다시 한번 글의 주제 흐름 반복이죠. 국민들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입하는 중요한 권리다라고 의의를 밝힌 이유는 뭘까? 언론 매체를 접근 이용권은 표현을 결정한 편집권과 맞부딪힐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해결 방법은 제한권을 부여하고. 야, 그런데 제한권이 또 문제가 되잖아. 어떻게 한다고? 그럴 때는 구제수단 이용해서 또 보호를 해라. 또 법지문이기 때문에 PS 구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 4단락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4단락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까지 의의를 밝혀놓고 하지만 한계도 있으니 한계를 보완해야 되겠죠. 한계는 뭐니? 그렇죠. 언론의 편집권. 편집권도 중요하죠. 편집권 침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편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 네, 재량권을 부여하자. 여기는 그래서 P, 여기는 S. 하지만 재량권이 또 너무 과도하면 어떻게 돼요? 또 반대로 침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일탈이나 남용. 그 일탈이나 남용 생겼을 때 또 어떻게 해결하자? 구제수단으로 쓰자. 그래서 법률 지문은 항상 이렇게 PS 구조로 전개되는 양상이 있다는 것도 법지문의 특징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문제에서는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는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별표치는 이 부분들이 출제 포인트들이에요. 즉 6개를 놓고 5개 성질을 만들어 물어보거나 PS 구조로 가거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흐름이고 그러면 이렇게 언론 독과점의 문제나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통해 해결한다. 이게 주제에 관련된 구조고 당연히 가장 출제 가능성 높은 애들은 이런 애들입니다. 출제 포인트들을 잘 잡아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조도 잡으신 거랑 제가 구조도 잡은 거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고칠 부분 고치시고 자,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도 여러분이 지금 구조도 잡는 시간 5분 가져가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정보 분류 체계를 항상 연습하고 따져주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 이게 뭐 실전에서 어떻게 하나요?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막 4, 5, 6등급 맞다가 1등급 꽂은 여러분 선배들을 보잖아. 이거 2, 3분에 다 해요. 그 정도로 폼이 올라와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거 생각하면 쉽다니까. 킬러 문제 그래프 존나 많이 그려야 되는데 잘하는 애들은 암산어 처리하는 애들 있잖아. 하지만 그래프를 시작도 못하는 애들이 많잖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작도 못하시면 안 돼요. 뭐 자꾸 이걸로 되니 안 되니는 그 니네의 특수한 사정이고 일반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냥 교과서 학습 활동이 있는 거 하라는 것 뿐인데 이걸 자꾸 하니 많이 하는 거는 제발 좀 아셔야 된다고. 자, 봐. 이 단락에서 나의 1단락 언론 보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얘기를 해. 자, 일단 뭐 명예훼손 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언론중재법에 의거해서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이 있고 각각의 성립 요건들이 있어. 제가 의도적으로 얘를 표를 안 그리고 놔둔 거거든.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정보도 청구권 언제 하니?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게 성립되려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죠. 반론보도 청구권은 진실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정보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진실이든지 말든지 모르는 거야. 반론보도를 요청해. 즉 팩트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대요. 됐죠? 자, 그리고 2단락 내용이 들어갔고 3단락 내용은 그럼 뭐냐? 주어 목적어 서술어야. 법률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논리관계. 논리관계 뭐가 결정을 한다? 구조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정정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대상을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정의하죠. 그래서 논리적 엄밀하게 정하기 위해서 집합과 명제를 쓰는 거야. 즉 의견, 논평, 광고를 제외한 것이 바로 사실적 주장이라고요. 그 외에 법적인 요건, 기간, 방법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세부 정보로 나열돼 버렸잖아. 가치가 낮아서 출제 확률이 낮으나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은 독립문학으로 출제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자, 4단락. 자, 계속해서 그러면 봐. 결국에는 이것의 입법 취지는 뭡니까? 구제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다고 구제가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되게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어떻게 3년 안에 할 수 있는 민법 764조를 가지고도 구제를 할 수가 있대. 마찬가지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론 대표나 기자, 그 편집한 편집자까지 될 수가 있고 입증 요건은 다만 좀 더 빡빡하대. 언론사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면서 지들이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입증을 해야 돼요. 위법성이 있다는 것과 동의어는 뭐였냐면 논리적인 동의어는 뭐냐면 공공의 이득이 아닌 경우야. 됐니? 자, 그래서 마지막 5단락 의의 정리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처음에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는 또 헤맬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연습하고 하다 보면은 특히 내신 대비로 여러분 다른 친구도 어떻게 하는지 봐. 문제 풀고 내용 읽어보고 끝이야. 근데 이렇게 해야 여러분 기억도 남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근무 실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대응이 된다는 거. 자, 필기 정리되셨나요? 그럼 희한하게 답이 쉽게 나올 겁니다. 필기 정리하십시오. 자, 우리가 연습을 했으니까 이런 구조도 따로 안 잡고 갈게요. 바로. 자, 20번 간에 대한 설명. 간은 권리의 유형을 분류했다. 얘들아,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제와 구조를 묻는 문제인데 주제에 요건이 있다 그랬었지. 주제가 될 수 있는 요건은 1번 뭐라고요? 일관되는 소재를 다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권리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어떤 권리야? 언론 매체 접근의 이용이라는 뭔가 좁혀놔야 되는 건데 일단 권리의 유형이라고 하면 일단 너무 포괄적이고
맞죠? 그 다음 유형분류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 구조도 유형분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아웃일 것 같고. 2번 선지. 권리가 발전했다? 문제결이지 발전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구조 아웃이고. 3번 선지. 맞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리가 나왔다. 아, 그럼 이제 이런 거네. 지금 원래 저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1번을 아웃시켰으나 이걸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는 그냥 권리라는 워딩을 쓴 것 같아. 그럼 너무 포괄적이라는 건 지우개 헷갈리니까. 그럼 봐봐. 유형 분류냐, 발전 과정이냐, PS 구조냐. 당연히 PS 구조죠. 됐죠? 두 번째. 그럼 PS 구조에 따라서 그 권리를 어떻게 성립시키고 만들어갈 것이냐. 근거 법령에 따른 요건. 그래, 주제 정답 3번 끝이네. 됐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4번 선지 왜 틀렸는지 볼게. 시대 변화 없죠? 5번 선지도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한 조건이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뭐가 문제여서 생긴 거잖아, 지금. 문제여서, 문제 원인 때문에 해결하려고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등장 배경 문제, 해결 권리. 이렇게 가셨어야 되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네. 전부 다 구조에서 털어져서 정답 3번으로 좁혀졌다. 아시겠어? 그러니까 구조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 다시 한번 봅니다. P, 배경, 해결 방법으로 권리. 됐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뭐야? 그래. 성립 요건들을 3단락, 4단락에서 상세하게 세팅하고 있으니 글의 주제는 당연히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언론 매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 재량권을 남용했다. 문제죠. 보호해야죠. 자, 마지막 단락 PS 구조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괜찮지. 재량권을 남용했어. 해결해라. 봐, 여기. 재량권을 남용했어. 해결해라. PS 구조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법지문에서는 PS 구조 잡으셔야 된다고. 자, 두 번째. 공공이익을 보한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법상 성립하지 않는다. 저쪽 4단락 보시면 역시 확인이 되시죠?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면 민법을 기준으로 한 4단락에서는 괜찮다죠. 필기는 거 보일 거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보다 기한이 길어 3년이라고 나왔어. 역시 4단락 주제죠.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려면 피해 입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 즉, 성립 요건에 대한 거고 3단락 주체는 피해 당사자라고 돼 있잖아. 문장의 주어는 누구야? 피해 당사자.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 입은 사실이 있어야죠. 자, 마지막 5번. 배러는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소수의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없어. 매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나 있어요. 인가구조 잡으면 정답 5번 끝이죠. 그냥 독과점이 문제인 거지 권리를 시민한테 왜 안 줘? 시민이 갖고 있지. 그러니까 소수의 시민이 독과점한 게 문제라고.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을 보니까 보도는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명에서 이루어지며 이걸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를 읽어야 될 때 나 참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건가? 자, 읽어볼게. 그렇죠. 봐, 원래 보도가 있었으면 봐, 그거에 대응해서 자, 이게 침해를 했으니까 그 침해에 맞는 보호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동일한 효과만큼의 보호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호가 있어야 된다고. 자, 핵심적인 건 뭐야? 그래, 보호라고요. 보호. 즉, 핵심 인과 구조든 주제든 보호였으니까 보호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는 건 1번밖에 없잖아. 정답 1번 끝난 거야. 이걸 어떻게 내용 일치를 했길래 오답률이 이렇게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보자. 방송법 6조 9항 뭐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방송법이 있고 언론중재법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지금 가의 주제인 나의 첫 단락의 주제인 언론중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 같은 경우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할 수 없는 기간. 그래서 어떻게? 민법 764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방송법도 체크할 필요가 있긴 해. 그래서 내가 왜 법 내용이 나왔을 때 이렇게 세모 같은 걸 꼭 쳐놓냐면 이게 정보 분류체계인 거야. 법들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 그 법들 중에서도 방송법이 있고 언론중재법이 있으니까 내가 법을 찾고 싶으면은 카테고라이징을 해야 돼요. 분류체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 분류체계에 따라서 정리를 해본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중재법은 나에서 1단락, 2단락, 3단락 내용이죠. 됐니? 그 다음에 방송법 찾아봐. 방송법 지금 어디 있죠? 워딩이? 찾아봐. 방송법 어디 있어? 어디 있냐? 방송법. 찾아. 어디 있어? 빨리. 모르겠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내용 일치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 일치 한계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연습을 충분히 해서 주제 구조를 잡았으면 지금 현재 문제는 안 될 거야. 자, 그럼 봐. 우리는 이미 언론중재법이 지문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거 봤고 방송법 잘 모르겠네. 일단은 출제도는 뭔지 봐. 기억은 언론 매체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정장의 역할을 인식. 자, 그럼 봐봐. 글의 주제에서 공정하다, 공론장이다. 이건 우리가 가나에서 읽었던 글의 주제기도 해. 그럼 보기를 볼게.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 균형성이 유지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왜 그렇다? 이유는 공론장이기 때문에.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얘기는 저기 4단락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죠? 여기 2단락에도 나와 있죠. 즉 지문의 가의 2단락, 나의 4단락의 주제이기 때문에 역시 가능한 선지겠네. 2번 선지. 기억은 언론 매체에 비판을 당한 국민이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자, 여러분 그 권리는 어디에 나와 있어? 언론중재법이죠.
맞잖아. 봐봐. 침해를 입은 사람들이 반론 기회를 주는 건 언론중재법이잖아요, 지금.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여기서도 봐. 아니, 공공성을 근거로 이런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맞잖아.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지금 범주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 나지문을 볼게, 얘들아. 지금 피해 보호는요, 언론중재법을 근거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고 반론보도 청구권이요. 근데 하나는 팩트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정정보도하는 거고, 하나는 팩트든 아니든지 간에 반론하는 거야. 자, 하나 더 나가볼까? 사단락에서 구제 못 받는 경우는 뭐예요? 공공의 이득 때문에 이뤄진 일일 때야. 그럼 무슨 얘기야? 그렇지. 공공이득을 저 민법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2번 선지가 되게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공정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케이야. 그런데 지금 언론중재법을 보나 뭐를 보나 공공의 이득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피해 입은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 법률도 있잖아, 지금. 그게 지금 나의 사단락 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애매한 상황인 거야. 다시 정리한다. 잘 들어. 지금 피해 입은 사람의 구제가 핵심이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람이 공공이득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구제에 제한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나의 사단락에. 그럼 결국에는 공공성 때문에 개인을 권리를 보장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 가지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지는 지금 애매한 선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 선지로 판단을 해보시죠.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언론 매체가 사회적 다양성을 해치지 못하라고 하고 있다. 니은 읽어보니까 맞네. 저게 사회적 다양성 아니면 어떤 단어로 확인이 될 건데. 자, 디귿은 매스미디어를 소유하지 않아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 지금 그게 바로 가의 주제잖아요. 디귿은 언론 보도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게 언론 보호, 즉 이게 반론권이고 그런 것들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정답은 2번만 가장 판단 근거가 불명확하고 오케이.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는 세모세모 신문에 기자 B가 제보한 내용에 별도 취재 없이 보도한 기자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대. 자, B가 제보 내용에만 근거를 했지 팩트 확인은 없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 그럼 피해 구정을 해야죠.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이게 즉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지점이죠. 팩트를 거짓으로 얘기했다. 정정보도 청구권이고요. 팩트랑 상관없다. 반론보도 청구권이야. 즉 내가 팩트를 입증해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정정보도 청구권이고 내가 팩트 입증 없이 하는 거는 그냥 반론보도 청구권이야. 됐죠? 그런데 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팩트에 대한 입증을 했죠. CCTV를 근거로. 자, 또한 이게 민법상으로 들어갔을 때 4단락 내용 봐봐. 공공성을 가지고 또는 3단락을 보면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봐. 3단락에 사실적 주장은 뭐랑 동의어라 그랬어? 의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저기. 의견, 논평, 광고가 아니야죠. 얘네를 제외한 애들이 사실적 주장이잖아. 자, 그럼 봐. 1번 선지. A가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은 B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청구가 되니? 자, 잠깐만 이 절차를 그럼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 절차를 확인해봐. 어디 있어? 정정보도 청구권 어떤 절차로 할 수 있어요? 봐. 나의 지금 3단락 후반부를 봐. 또는 2단락 후반부를 봐. 자, 그래서 3단락 중반부를 보면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적 주장이라서 증거에 대한 존재를 판단할 수 있는 등등등이 있어야 되고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날 때 청구할 수 없고. 자, 봐. 지금 청구의 대상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 여기. 피해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야? 대표자에게 하는 거죠. 반론보도 청구나 정정보도 청구는. 첫 번째는 그러니. 근데 봐라. 두 번째는 민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죠. 이해됐어? 그러면 자, 우리가 절차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선진 거고 얘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로 그럼 지금처럼 이제 좁히고 발췌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봐 이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볼게. 이게 지금 언제까지요? 기간으로 보면 7일 이내에 하면은 그냥 7일 이내에 하면은 언론중재법으로 가능하고 그게 지나버렸어. 그러면 3년까지는 뭐로 할 수 있다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날짜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 여러분 그럼 봐봐. 지금 A는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또 어디에 제기를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냥 언론사에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긴 한 것 같다. 근데 원래는 7일까지는 여기 하는 거고 3년까지는 여기 하는 거거든. 그럼 일단 1번은요. 둘 다 가능하니까 넘어가 보는 거야. 알겠어요?
왜 법원에 소를 제기 못하는 건 아니잖아. 더 복잡한 절차가 있을 뿐이고 더 오래 길어질 뿐인 거지. 그렇구나. 그럼 1번 괜찮네. 2번 선지. A는 먹이와 관련된 내용의 정정보도를 처방전 미발급에 관련된 반론보도다. 아, 정보를 또 분류해놨죠. 정정보도는 뭐야? 팩트에 대한 거야. 그러네. 지금 먹이에 대한 얘기는 CCTV 영상을 근거로 팩트로 접근했고요. 두 번째, 의견에 대한 거는요. 처방전이 발급한 거는 사실이지만 인정을 했네. 그런데 밝혀왔다라고 수의사가 그래왔다고 지금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한 정보는 반론보도. 오케이. 자, 3번 선지. A가 신문에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이 9월 1일이었다면 민법회로 가야 된다. 언제 했다는 거야? 이걸 언제 소를 제기했다고? 이해가 안 되네. 날짜 어디 있지? 날짜 어디 있어요? 네모칸에 보면은 2022년. 와, 눈깔 크게 떴어야 되네. 2022년이네요. 1년 지났네요, 그러면. 그렇지. 됐어. 1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언론사 맞네. 그러니까 3번이 1번 뒷받침이죠, 그러면. 자, 이건 1년이 지났다고 가정하자면 언론사 7일을 지났으니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년, 즉 민법의 적용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1번에 헷갈렸던 친구들은 3번 선지를 판정하면서 1번이 확정됐겠죠. 오케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OX가 아니라 종속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4번 선지. B가 기사 중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즉, 이 정보에 대한 분류를 시키는 거고요. 자, 봐. 먹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건 이 사람이 팩트로서 입증한 거잖아, 지금. 맞니?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적 주장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겠지. 그럼 정답은 4번이야.